안녕하세요. 김홍수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유이서입니다. 제 주제는 이와 같이 멀티페이스 ALE 스킨 for Highly Viscous Spreading Phenomena in Severe Accident라는 주제로 학위 연구 요지 발표를 드리게 되었으며, 주제가 아직 미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입자법을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피치 기법은 가장 대표적인 입자법 중 하나로 결정론적인 무격자 해석 기법이며,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간단히 구현이 쉽고 여러 가지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라그랑지안 방정법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자유표면이나 라지 디포메이션, 그리고 다상 다유치, 복잡한 경계면을 포함한 다분리 현상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SPH는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안 기반의 전산해석 기법으로서 유체의 개는 각기 물성 정보를 지닌 라그랑지안 입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주어진 서포트 도메인 내에서 주변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차분화된 지배 방정식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SPH 기본 근사식과 이때 사용되는 가중함수, 커널 함수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자법을 중대 원자력,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대사고 분야로 적용한 데 있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 해석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 기반 입자법의 특성상 가지게 되는 불규칙적인 분포로 인한 정확성 및 실험성 저해를 오일러리안과 라그랑지안 장점을 결합한 ADS-PH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야합 축성 SPH의 가상 유동에서의 컴퓨터 비용 증가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다른 EISPH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름의 상변화 시 가지게 되는 높은 점성으로 인한 컴퓨터 비용 증가 문제는 내연적 점성화 회복 개발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해석 모델들로 구성된 해석 체계를 바탕으로 고점성의 상변화가 수반된 코름의 퍼짐 거동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였으며, 개발된 해석 체계의 적응성 및 그리고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프레딩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볼카노보이 U7이라는 문제를 선정해서 제안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SPH 지배 방정식 체계입니다.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그리고 상태 방정식을 사용해서 압력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식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뉴메리컬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기본적인 SPH 지배 방정식 체계의 직접적인 밀도 확산을 포함하는 델타 SPH 방식과 프레저 파성 이퀘이션을 푸는 ISBH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PH는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안 기반의 해법이기 때문에 지배 방정식은 매트리얼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입자들 고정시키고 파셜 데리버티브에 대류항을 더한 형태로 오일러리안 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임의의 체계를 ALE 체계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 속도와 입자가 실제 움직이는 수송 속도가 다르게 되면 지배 방정식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류항에 반영이 됨으로써 지배 방정식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존의 라그랑지안 코드 같은 경우는 질량이 균일했지만 이미의 ALE 체계 그리고 OLRN에서는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H 입자의 지배 방정식들은 이제 임의의 속도 번위 ALE 기반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mass, momentum, energy conserv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류항이 포함되게 되고 질량을 이제 업데이트해 주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들과 좀 다른 방식의 질량 계산식을 유도했고, 타 연구에서 유도한 질량 계산식이 추가적인 확산항이나 형태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제한된 질량 계산식은 일관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츠시 지시 내부 유동 그리고 자유표면이 포함된 복잡한 유동까지 라그랑장과 오일러리 안에 장점을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처럼 오일러리안과 라그랑지안의 영역을 아예 정해놓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일러리안과 라그랑지안 사이의 임의의 체제를 활용해서 입자가 가지는 실제의 물리적 속도와 다른 정의되는 움직이는 전송 속도를 입자들이 불균이라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여를 함으로써 라그랑지안 특성에 가지게 되는 불균이란 구조를 완화하여서 기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개발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약압축성 기반의 SPH 코드를 다성 유도로 확장하게 되면 밀도차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안정적인 계산을 위해서 밀도가 작은 유체가 큰 음속을 가지게 되면서 낮은 타임 스텝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압축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압축열 앞에 곱해지는 계수가 연속된 상에서는 연속된 값을 가져야 되게 되고, 밀도차가 커질수록 두 상 사이의 음속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산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다상유동 EISPH 방법론은 이러한 타임스텝 제약 조건들을 없앰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C와 EIS 비치를 다상 유동으로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밀도차가 1.8배 나는 렐레텔리 스테빌리티 문제를 풀었으며 보실 수 있듯이 가벼운 유체의 위치가 이론적인 예측값과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컴퓨팅 타임 같은 경우 EIS-BH가 WCS-BH 대비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두 방법론을 합쳐서 한쪽은 비압축성 그리고 한쪽은 압축성으로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다상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쪽 상에서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파송 방정식을 또 한쪽 상에서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상태 방정식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풀게 되고 두 계면 사이에서는 속도장과 압력장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방법을 합친 방법을 EICSPH라 했을 때 WC와 EI 그리고 EICSPH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밀도차가 1000배 나는 댐 브레이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 어, 실험에서 측정된 세 개의 프로브와 압력 추이를 비교해봤고 그 실험과의 경향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C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언더 프리직션 그리고 EIC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버 프리직션이 보였는데 EISPH가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압력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점성이 큰 유체를 다루기 위한 임플리시트 솔버입니다. 기존 점성광을 다루기 위한 선행 연구들은 내연적 시간 차분화를 사용하게 될 경우 AX 이퀄 P를 푸는 과정에서 거대한 시스템 매트릭스 A를 직접 조정하고 라이브러리 연산을 통한 병렬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 시스템 매트릭스 A에 대한 추가적인 메모리를 매스템 요구하고 저장한 다음에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어, 결과 벡터를 직접 구하는 매트릭스 프리 방법을 도입하여 GPU 기반 하에서 점성하게 매트릭스 프리 내연적 시간 차분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대칭 형태로 시스템 매트릭스를 유도하여 프리컨디셔닝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고 빨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상유동, 비누트 모델 등에 대해서 정확성과 수렴성을 검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점성차가 100배 나는 멀티페이스 플로우며 이론적인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노 에러가 여러 잘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치마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그 여러 가지 수치적 조건에 따라서 아날리틱 솔루션과 비교하여 평형에 이뤘을 때의 속도 분포를 찍어보았으며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점성 유동의 트랜지언트한 비교를 보기 위해서 점성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바꿔가면서 아이소서머 스프레딩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정한 유량으로 일정한 점성을 가진 유체가 나오게 될 때 스프레딩 프론트를 아날리틱 솔루션과 비교했고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선 검증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린 스프레딩 문제를 해석을 해봤고 몰튼 코륨의 스프레딩에 대한 이해는 이제 원자력 용기의 건전성 측면 그리고 중대 사고 발생 후 장기적인 열점으로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유 표면에서의 수력학적 유동이면서 여러 가지 열 제거 메커니즘과 상분해를 포함하는 그런 복잡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코리안 스프레딩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수치 해석 방법들이 도입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 코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변인 통제도 어렵고 가격이 비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초기에는 상상 물질들을 활용해서 실험들이 다양한 스케일과 지오메트리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상상 물질들의 경우 코림의 넓은 액화구와 온도 그리고 화학적 특성들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제 코륨 코마스파로우 볼카노 같은 프로토타입 고림을 활용한 스프레딩 연구들도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 같은 경우 변이 통제나 실험 조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어려웠고 초기 조건이나 물성 등의 불확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스프레딩 모의를 위한 샬로우 워러 이퀘이션 기반의 코드들도 개발이 되어 실험 연구들을 검증하고 병행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CFD 방법들이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쉬 베이스 방법과 메쉬리스 방법들이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매우 최근에 세아에서 진행한 볼카노 9번 실험 같은 경우 매우 최근의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일본 측의 NPS와 병행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CFT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교한 실험을 위한 실험 장치들도 최근에 세아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실험들 중 볼카노 7번 실험을 모의했는데요. 볼카노 7번 실험은 굉장히 독특하게 설계된 실험입니다. 기질에 따른 코륨의 스프레딩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광로를 통해서 코륨이 들어온 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 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얇게 퍼지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와 세라믹 채널로 분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험 결과 세라믹 채널 같은 경우는 코림과 반응이 없고 이제 콘크리트 채널 같은 경우는 코림과 반응을 해서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채널에서의 스프레딩 랭스가 세라믹 채널보다 더 그러한 영향으로 짧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킴들을 모두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벌컨도 7번 실험을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변화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순수한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변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알로이 같은 경우는 내부 조성에 따라서 리퀴드스와 솔리더스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연속적인 온도 엔탈피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변화 구간에서 부분적인 고체 분율, 솔리드 프랙션을 보통 리니어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화학적 코드, 재민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얻어진 주어진 코림 조건에서의 온도에 따른 솔리드 프랙션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성은 솔리드 프랙션의 증가에 따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라마시오티 모델을 사용하였고 본 모델에서 활용된 주요 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 해상도에서 세라믹 채널을 해석해 보았고 보실 수 있듯이 실험 결과에 꽤 비슷하게 일단 스프레딩 랭스가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 슬라이스를 쳐서 이 다면에서의 온도 그리고 속도 분포를 비교해보고 확인해보고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벽면에서 코림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벽면 열전달이 부부적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엔탈피가 손실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벽면에서의 점성 수정과 온도 감소에 의해서 점성이 또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속도가 점차 저속 영역이 점차 안쪽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부 벌크 영역은 여전히 온도가 높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부 벌크의 냉각에 관여하는 복사 열 전달이 스프레딩 거동의 종료에 지배적인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실험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솔리드 프랙션입니다. 온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솔리드 프랙션이 0.8보다 큰 부분을 검은색 그리고 작은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해서 다시 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벽면에서 빠르게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으로도 상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영역 벽에서의 온도 수렴성을 확인한 결과 활성도의 증가에 따라서 온도가 수렴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쿨럼이 재생될 때 벽면에서 빠르게 상변화가 시작되는데 벽면에 빠르게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위를 덮고 하는 식으로 유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름진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모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름과 반응하는 콘크리트 채널을 포함하여 전체 영상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 채널 같은 경우는 코름과의 반응으로 인한 기체 발생으로 세라믹 채널보다 스프링 렌스가 짧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기체 발생으로 인해서 열전도가 내부 내부의 열 전달이 좋아지면서 쿨림이 더 빨리 굳었을 수도 있고 거북이 점성이 증가해서 더 빨리 굳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내부의 기체막 형성으로 인한 루브리컨트 이펙트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실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채널에서 더 크게 예측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실험에서 어떤 비중이 어떤 식으로 제일 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의 복합적인 영향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수치적인 해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영향들에 대한 센시티비티 스터디를 수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LE SPH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라그랑장 코드를 정확도와 수렴성의 손실 없이 ALE 기반으로 확장할 수가 있었으며 이를 입자 정교화 방식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 라그랑장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상 유동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 그죠 EISPH가 가장 성능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시 비스코시티 솔버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점성 유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코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스프레딩 랭스 같은 경우는 잘 예측이 됐는데 이제 벽면 온도의 변화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예측에 실험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채널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인한 스프레딩 랭스의 변화는 기체 변화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튜닝해주지 않으면 결과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에어 이펙트 그리고 실제로 코름이 넌 뉴턴이한 유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대한 퍼더 워크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